자, 이번 시간은 탄력성의 결정 요인인데요. 결정 요인에 대해 들어가겠는데, 일단은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은 뭘까? 대체재가 있다 그랬죠. 가격이 상승시 다른 곳으로 도망이 잘 가면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탄력적이고, 도망을 잘 못 가면 좀 비탄력적이다. 대체재의 존재에 따라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 그 삼겹살집에서 소주를 먹고 회식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콜라 주세요 그랬더니 콜라 없대요. 그럼 사이다 주세요 라고 했더니 사이다가 없다면 환타 주세요. 없다면 이제 미란다 주세요. 이렇게 대체재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다른 데로 잘 도망갈 수 있다면 탄력적이에요. 그럼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콜라를 확 줄인다는 거죠. 왜? 다른 데를 갈 수가 있으니까 안 사 먹고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탄력적은 이제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거는 대체재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가격이 올리더라도 양을 잘 못 줄이니까 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대체재에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때요? 어디 가서 대장을 달라 그랬죠. 저한테 대장을 주면 제가 이제 골목대장을 주게 되면 주도하니까. 대장 주세형으로 간다면 대는 대체재죠.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대체재가 많으면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탄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와 단기 중에서는 장기가 더 기간을 많이 주니까 대체재 유입이 용이하겠죠. 장기 공급이 단기의 공급보다 더 탄력적이다.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가 더 탄력적이라는 것이 공급에서도 그렇습니다.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장기일수록 또 탄력적이라는 건 수요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급이나 수요나 똑같기 때문에 단기는 항상 비탄력적이고요. 장기는 탄력적이다. 자, 공급이라는 것은 이제 기간을 조금 짧게 주면은 좀 만들기가 좀 어렵고요. 자, 우리가 건축하는데 막 한 달밖에 안 주면 건축이 안 되잖아요. 기간 충분히 많이 주는 게 이제 장기이기 때문에 공급에도 항상 단기는 비탈, 장기는 탄력. 그래서 제가 이제 경상도의 장탄이라는 곳에 단비가 내려요. 그 단비 장탄을 암기하시면 수요나 공급이나 다 먹힐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대장 주세용.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장, 그 다음에 주고용은 이제 상공업용보다 대체재가 많죠. 이동하기가 용이합니다. 탄력도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거용이 상공업용보다는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또 탄력적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동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해서 하루 포장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 학원이 어떻습니까? 용도가 상업용인데 삼겹살집 바꾸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럼 주거가 더 상업보다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체가 많으니까. 자, 세분된 시장이 더 전체보다 탄력적이다. 자, 세분된 거는 전체보다, 전체는 이제 전체를 보고 세분된다는 걸 나눴잖아요. 더 나눠서 더 대체재가 많아지니까 더 탄력적으로 간다는 거죠. 세분화될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이 재화도 동질성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도 밥이 있고 음료수가 있으면 음료수도 탄산음료와 과일 주스가 있잖아요. 그럼 더 탄산음료는 콜라가 있으면 사이다가 있듯이 이렇게 물건이 세분화가 갈수록 동질화라고 합니다. 더 유사한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 부동산도 전국이 있으면 서울에 마포구, 서교동 이렇게 해서 몇 번지다 그러면 점점 세분화될수록 그 가격과 용도가 비슷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용은 용도가 다양해야죠. 용도는 용이할수록 더 탄력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공급에서도 건축 인허가 어렵거나 개발 행위 기준이 강하고 토지용의 규제가 강하면 용도에 따라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용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전환이 용이해야겠죠. 대장 주세용 이렇게 암기하시면 훨씬 여러분들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문제를 본다면 일단은 6번 문제이긴 한데요. 6번 문제를 풀기 전에 요거 한 번 더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대장 주세요로 갑니다. 자, 대가 뭐죠? 대체재죠. 그 다음에 장이 장기일수록 대장 주. 자,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잖아요.
세분화될수록 부분 시장별로 더 대체제가 많고요. 대장, 주, 세용. 자, 세용, 용도의 다양성. 자, 우리가 시장 수요 곡선은 더 완만하다고 배웠죠. 개별별로 합치나가니까, 양을 합치니까. 요거는 이제 반대니까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고가주택, 저가, 대형, 소형. 비싼 지하에서 수요는 탄력적이라는 것은 여기 가지고 계시는 주택하고 만약에 볼펜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격이 1,000원인데 우리가 어때요? 10% 우리가 가격이 올라갈 때서 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비싼 지하일수록 탄력적이라는 건 같은 10%의 변화율이라고 해도 100원의 10%와 10억의 10% 금액이 다르거든요. 즉 10억이라는 고가가 비쌀수록 10%가 더 변하는 경우가 더 민감하기 때문에 자, 비쌀수록 탄력적이다. 저가보다 고가가 비싸고 소형보다는 대형, 그 다음에 우리가 필수제보다 사치제가 더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우리가 좀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제 유무로 간다. 개별을 합치니까 전체가 시장이 더 완만해진다는 거 저번 시간에 한번 봤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탄력적은 아까 대장 주세요. 대장이 많고 장기일수록 주고용. 그 다음에 어때요? 세분화될수록 이 세분화가 좀 빠졌죠. 용도가 다양하고 전환이 용이할수록 비쌀수록 사치제일수록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계산 문제가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인데 좀 깊숙하게 들어가긴 하겠습니다. 이제 업그레이드 강의니까 5, 6월 때는. 자, 우리가 기업의 총수입이라는 자체는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가격과 양이 있다고 봐봐요. 자, 그러면 우리 500원짜리 빵을 10개를 사십니다. 5,000원을 지불하니까 이 면적이 기업의 총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업의 총수입은 가곡 곱하기 수량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에 대한 그 변화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은 단위 탄력적으로 간다면 면적이 수입이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직각삼각선이라는 거 아까 배우셨죠? 여기가 이제 가격이고 양이다. 자, 이렇게 직각삼각선이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면 자, 임의의 점 2점을 찍어요. 찍어서 이렇게 본다면 자, 요게 이제 면적이 똑같다면 여기 변화와 여기 변화가 같기 때문에 면적이 변화가 없거든요. 그럼 가격을 내리든 올리든 이 면적의 수입이 총수입은 불변이 됩니다. 근데 수요량은 변하겠죠. 총수입 불변. 그래서 수요량은 뭐 어차피 10개에서 15개로 이렇게 밝힐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총수입이 불변이지 수요량이 불변은 아닙니다. 단위 탄력적은 가격에 변한 총수입이 불변, 수요량은 변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시험 문제는 솔직히 탄력, 비탄력, 단위까지만 나온다. 완전은 아직까지 뜬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탄력적, 비탄력적을 봤을 때 자, 탄력적,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 우리가 볼게요. 탄력적이라는 것은요. 선택의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주택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럼 탄력적이라는 자체는 대체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딴 데로 많이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대체재가 많다는 겁니다.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넓으니까 저 어떻습니까? 가격을 올리면서 더 많이 다른 데 도망가니까 가격 올려버리면 안 사버립니다. 그래서 가격을 내려야 돼요. 하락해야 총수입이 올라가지 가격을 올리게 되면 딴 데로 다 도망가니까 총수입이 감소하죠. 자, 비탄력적은요. 우리가 대체재가 적어요. 선택의 폭이 좁죠. 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가격 올려도 사거든요. 그럼 당연히 비탄력적은 가격 올려야 총수입이 늘어난다. 가격을 내리면 총수입이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약간 편법으로 비탄력적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으니까 가격 상승, 총수입 증가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 자, 우리가 비단은 옷감 중에서 비단은 비싸잖아요. 비단 고가, 비탄 고가 이렇게 암기하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직 완전히 안 나왔기 때문에 이따 문제를 풀면서 갈 텐데요. 이렇게 볼게요. 조금 어려우시면은 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제가 이제 편법으로 탄력은 탄 거,
비탄력은 안 탄 거. 이렇게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편법인데요. 남인데, 자, 제가 이제 그 휴게실에서 설날에, 휴게실이 이제 설날이다 보니까 우리 휴게실만 열었어요. 제가 오징어를 팔아요. 근데 이걸 많이 태워서 탄 거 같은 경우는요. 자, 사람들이 이제 탄 거를 그냥 그 가격으로 사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좀 떨어뜨리게 되면, 와, 물려서 사요. 그죠? 그래서 탄 거는 좀 가격을 내려야 된다. 총수입 올라가고, 안 탄 거는 좀 비싸게 팔면 또 우리가 많이 몰리니까 총수입도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완전이라는 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완탈은 뭘까요? 완전히 반응을 해요. 대체재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아예 안 사버리죠. 그래서 얘는 아예 총수입이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다. 그래서 아예 탄력적인데, 완탈은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다는 거. 그냥 우리가 요거 따라간다라는 것만 제가 그냥 넣은 거고요. 완비는 어떨까요? 완비는 조금 들어가 볼 만한데요. 완전 비탈력 쪽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요가 완전 비탈력 쪽이라는 건 완전히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가격 올려야 되죠. 그죠? 근데 완전 비탈력 쪽은, 자, 요건 이제 조금 깊숙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비는 서 있잖아요. 가격과 양이면, 자,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500원짜리 빵을 10개다 라고 한다면 5,000원을 지불하시겠죠. 그럼 이거는 가격 상승하면 하락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입이 증가 감소를 해요. 따라가서. 예를 들어서 600원이다 그러면 6,000원, 400원이다 그러면 4,000원이죠. 그래서 가격 상승은 수입이 증가하고 양이 감소하는 게 여기 가격 대비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획기적인 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결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자가 판매 가격 전략의 암기법은 탄 거는 내려야 총 수입이 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우리가 어때요? 대체재가 많거든요. 그럼 많이 이제 이탈을 하려고 하니까 고가 전략은 불리하다. 이 진실이죠.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일보다 크다는 건 탄력적이잖아요. 그럼 임대료를 내려야죠. 그죠? 근데 크게 상승하게 되면 딴 데로 다 도망가 버리니까 총 수입이 감소한다. 자, 탄력적은 저가. 자, 비단 고가, 비타 고가. 그 다음에 안 탄 거는 좀 가격 올리고, 탄 거는 가격 내린다. 이렇게 보시고요. 단위 탄력적은 총 수입이 불변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가 이제 종합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딱 1분 정도만 드려볼게요. 스타트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탈성, 수용 같이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밑에 아직 단기 장기는 안 들어갔지만 단기 장기는 아까 제가 공급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틀린 거, 자, 일단은 2번이 정답이죠. 앞쪽에서 제가 탄력성이라는 자체의 양의 변화를 했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양이 얼마나 바뀌느냐. 이거 퀀티티예요. 그러니까 정성적인 어떤 성질적인 거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해설에도 있지만 정량적인 지표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대체재가 많아야 되잖아요. 1번. 어느 부동산에 밀접한 대체가 시장에 출현한다면 대체주입이 많잖아요.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 탄력성은 이전보다 커진다. 맞고요. 자, 1보다 커요. 탄력적이에요. 탄 거는 가격을 우리가 내려야 되죠. 그럼 이론으로 간다면 탄력적은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예요. 선택의 폭이 넓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가격을 올리면 딴 데 도망가니까 가격을 내려야 되죠. 근데 이 사람 올렸잖아요. 미친 짓을 한 거죠. 그럼 가격 올리니까 임대료 수입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감소한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생각하실 때 임대주택이에요. 지금 임대주택이 임차인들이 갈 데가 많아요. 선택의 폭이. 그럼 가격을 내려야지 올리면 안 되잖아요. 가격 올리면 딴 데로 가버리니까 임대수익이 감소하죠. 다른 미친 짓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라는 것은 자 미리 가겠지만 자 단기 장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건 이제 미리 이 화면을 좀 볼게요. 자 공급은 장기가 더 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충분히 많이 줄여서 야 너 이 어떻습니까? 지휘봉을 만들 때 야 너 이거 뭐 한 달 안에 만들어. 이거 만들려면 공장이 필요하고 기계 또 노동이 필요하잖아요. 너무 짧다는 거죠. 주어진 기간이. 너 3년 안에 만들래? 충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요는 대체재가 장기일수록 많아질 것이고 공급은 시간을 좀 많이 부여줬을 때 더 많은 양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나 공급이나 이 단기 장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팁을 드린다면 항상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복습을 한다는 차원에서 단비 장태는 안 개입버리세요. 자, 그래서 단비 공급도 단기에 비해서 장기, 장탄이죠. 장기가 더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수요도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탈락성이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가시면 우리가 수월하게 맞출 수 있죠. 그래서 2번이 정성이 아니라 정량적이다. 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공급은요, 좀 천천히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의 가격 탈락성, 이제 물단장으로 요약서 45페이지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요거 우리가 이제 조금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요 그래프에 대해서 물리적과 단기, 장기로 이제 가는데요. 요것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번에 근데 총론에서 부중성과 용도의 다양성을 배우셨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토지는요, 토지의 공급을 봤을 때 물리적 공급은 안 됩니다.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죠.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이 완전 수직이죠. 그래서 가격과 양을 본다면 물리적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 수직이고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죠. 자, 그러면 가격이 오르더라도 절대량의 토지는 못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양을 못 늘린다. 지구 땅이 이렇게 그 면적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암만 열심히 일해도 아니면 지구를 생산할 수, 토지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한 물리적 양을 못 늘린다는 거예요. 칠판중이나 새우깡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양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용도 전환은 가능하다고 배우셨잖아요. 특히 이제 요거는 부중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따 배우실 거고요. 부중성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용도 전환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바다가 있고, 자,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다면, 자, 용도 전환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나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이 우상향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농지가 자, 10개, 택지가 10개 있으면 전체가 20개거든요. 그럼 20개 양은 절대 못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농지가 택지로 바뀔 때 못 늘어난다. 그럼 10개와 10개가 20개였어요. 그럼 20개 양은 절대 안 늘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용도가 전환됐다는 거는 자, 5개를 줄고 15개를 바꿔도 전체 양은 안 늘어났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 바뀌었어요. 그럼 20개 양은 절대 안 늘어난 거죠. 그럼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고 토지의 특성을 대라. 그럼 당연히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부터 이렇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용도적인 공급이죠. 자, 이건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인 공급이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당연히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래프로 나타나라. 그럼 가격과 양에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공급곡선이 우상향하잖아요. 그래서 우상향으로 탄력적이다. 이렇게 가야 되죠. 탄력적으로 방향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체크하시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단기 장기를 봤을 때, 자, 우리가 탄력선을 본다면 자극에 대한 반응. 그럼 어떻습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된다면 얘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작고요. 자, 가격이 만약에 20%가 상승을 하게 되면 요만큼밖에 못 올려요. 그죠? 자, 근데 어떻습니까? 얘 자체는 이렇게 해서 온다면 얘는 더 많이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더 많이 늘리니까 얘가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물당장이에요. 물리적 공급곡선 수직, 단장. 그래서 단기 비탈, 장기 탄력. 자, 우리가 물리적 공급은 수직이고 부중성 수직은 완전 비탄력적인데 경제적 공급 가능하니까 우상향한다. 그래서 물당장으로 암기하세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수직, 완전 비탈, 단기 비탈, 가파른, 장기 탄력, 안마는 이렇게 해서 꼭 가져가시는데, 자, 우리가 탄력성은 공급이 쉽냐 어렵냐요. 공급이 쉬우면 탄력적이고 어려우면 비탄력적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량이 변하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공급이 더 쉽다는 것은 양을 더 많이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프로 봤을 때는 하나를 가지고 엮어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단기 장기를 봤을 때 단기는 비탄력적이잖아요. 가격에 대해서 양이 있다. 그럼 공급선이 가파르다는 얘기예요. 가파르고요. 장기는 탄력적이죠. 탄력적이다 보니까 더 완만하다. 가격과 양이면 완만하니까 이렇게 누워 있다는 거죠.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자극에 대한 반응. 그래서 가격을 상승하게 되면 양을 얘는 요만큼밖에 못 늘리고 더 많이 늘린다는 것은 공급이 쉬우면 더 많이 공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비장탄. 그래서 단비니까 장기는 탄력인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달라요. 자, 이건 물건을 만드는 소요되는 그 물건 제품 만드는 기간이죠. 그럼 아파트하고 옷 중에서는, 자, 아파트는 옷보다 만드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아파트하고 옷. 그럼 아파트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요. 옷은 짧죠. 그 다음에 신축은요, 아직 토지를 확보 안 했어요. 토지 확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인허가를 냈잖아요. 오래 걸리니까 비탈. 중고택은 조금만 개조선하면 되니까 탄력적이다. 자, 용도 전환이 더 용이할수록 공급이 쉽죠. 또 공급이 증가할 시 생산 요소 가격, 시멘트 가격이 하락하는 건 공급이 더 쉽고요. 법규제가 인허가가 용이하다는 건 더 쉬우니까 더 탄력적이다. 그렇게 보셔서, 자, 이제 문제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공급이 쉬우면 탄력, 어려우면 비탄력적입니다.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스타트. 딱 1분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임대료가 나오면 다 가격으로 고치세요. 임대료는 가격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자, 풀어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주거 서비스의 공급의 임대료 나오면 무조건 가격이라고 생각하세요. 임대료니까 다르다 하지 마세요. 그냥 가격이고 무시하시고 그냥 탄력성이다. 다 탄력성이다 생각하시면, 공급이 쉬우면 탄력적이잖아요.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탄력적이죠. 그럼 비탄력적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고쳐야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거는 물건을 만드는데 굉장히 제품의 생산 기간이 오래 걸려. 공급이 어려우니까 비탄력. 단기는 장기에 더 단비니까 단기는 비탄력적이고요. 건축 인허가 어려우면 공급이 어렵잖아요. 그럼 비탄력적이 맞고요.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시멘트 자재값이 가격이 상승해요.
어려우니까 비타르 쪽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아까 연습했으니까 이제 요거만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가 좀 많이 헷갈리죠. 그러니까 상대편이 수용급 중 어느 하나가 완전 탈이고 완전 비타르 쪽일 때 하나가 선명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볼 텐데요. 한쪽이 무조건 불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요 문제를 풀기 전에 자, 하나씩 볼 거예요. 요 문제를. 그래서 완전이었을 때와 탄력적 비타르 쪽이었을 때의 문제를 비교해서 우리가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씩 갈게요. 자, 한쪽이 완전이라는 것은 완전히 누워 있거나 서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완전 탄력적이라는 건 옆으로 누워 있잖아요. 옆을 찍으니까, 가격을 찍으니까 가격이 불변입니다. 가격이 불변. 근데 완비라는 거는 쫙 이렇게 서 있잖아요. 서 있으니까 밑을 찍어버리니까 양이 불변이라는 거죠. 한쪽이 불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 스피드 게임입니다. 완탈 있죠? 완탈은 어디가 불변이가 있어요? 딱 가격이 불변이라고 보셔야죠. 따닥 이렇게. 완비는 어디가 불변이야? 양이 불변입니다. 따닥 나오셔야죠.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가겠는데, 자, 그럼 다른 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급 증가는요, 양은 따라가거든요. 공급이 증가니까 양은 무조건 증가하고, 공급 물량이 많아지니까 물량이 쏟아 나오니까 가격이 하락하겠죠. 수요가 증가하면 양은 따라가니까 양은 증가할 거고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올라가니까 상승하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안 그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출제 포인트는 완전 탈수평과 완전 비틀어 서 있을 때 어느 한쪽이 완탈이면 가격이 불변이고 완비면 양이 불변이다. 그래서 하나가 완탈, 완비일 때는 한쪽이 불변이다는 걸 가지고 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도와드려볼까요? 자, 여기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문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하나가 탄력 비탈력 쪽이니까 요 8번 문제에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제가 풀어드리는 것보다 시간이 충분히 갖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요 4번과 5번 중에서 지금 하나가 틀린 게 하나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틀린 거. 자, 이렇게 한번 우리 빨리 맞히는 걸로 갈게요. 완전비는요, 밑을 찍어요. 양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양이 변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틀린 거는 4번이 틀렸죠. 4번이 틀렸다. 그래서 틀린 거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는 8번의 4번. 자,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는 딱 봤을 때 공급이 완비다, 그러면 서 있기 때문에 수직이기 때문에 양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셔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4번이 맞고, 4번이 틀렸고 5번이 맞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요? 뭐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은 상승하죠. 그래서 양은 변하지 않고 가격만 상승한다. 이렇게 가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옆을 찍어보세요. 그럼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정확하죠. 근데 하나만 더 해드리면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공급이 증가하면 양은 증가합니다. 양은. 그래서 양은 무조건 증가를 하고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5번이 맞으니까 제가 봤을 때 완전히 나왔을 때는 4, 5번 완전부터 푸는 게 빠르고 그다음 이제 8번이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요 3번이 조금 전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인중개사의 문제에서는 가격 변화만 나왔지 양의 변화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참 재밌는 게 3번의 지문이 자, 우리가 가격까지만 나왔다는 자체가 자, 이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 양이 나오면서 이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 3월 달의 시험 문제를 10월 달에 공인중개사 출제원이 뺏긴 거거든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더냐 좀 덜이냐 이런 폭보다는 덜하는 것은 폭이 크다는 거고 덜은 폭이 작거든요. 근데 이걸 폭으로 좀 바꾸고요. 탄력성이 크면 탄력적이고 작으면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래서 탄력 비탄력을 안 내고 그냥 내주게 된 거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해놨는데요. 일단 갑니다. 이게 서 있느냐
아니면 누워있느냐에 따라서 탄력성에 대한 변화가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수요 곡선이 수직에 가까울수록 자, 공급이 변화 시 가격 변화가 크다 그랬죠. 가격 변화가. 근데 수평이면 뭐의 변화가 커요? 공급이 변화 시 양의 변화가 크잖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가 하나씩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가 임의적으로 수요가 증가한대요. 똑같이 상대편에 따라서 한쪽이 변할 때 한쪽 다른 한 놈이 더냐 덜이냐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래프를 천천히 한번 그려본다면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상대편의 탄력도에 따라서 가격 변화와 양의 변화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하나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나올 수 있어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그렇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근데 그 다음에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비탄력적은 가파르고요. 하나는 이렇게 완만하죠. 그럼 당연히 제가 수직에 가까울수록 공급 변화 시 가격 변화가 크잖아요. 자, 수평에 가까우면 공급 변화 시 양의 변화가 크다는 거고요.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자, 비탄력적은 뭐의 변화가 크다? 가격. 그래서 요 가격에 대한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가격의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는데 가격의 신축성은 양에 대한 가격에 대한 변화가 신축성이거든요. 거기까지 여러분이 깊게 갈 필요는 없고 그냥 가격이 많이 변한다라는 건 비탄력적일 때고 양이 많이 변한다는 탄력적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 얘한테 비타민을 또 많이 먹일 수 있고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였어요. 그럼 탄수화물 먹으면 자꾸 옆으로 퍼지잖아요. 양적인 변화가 많은 거고 비타를 자꾸 키가 큰다. 이렇게 이제 가져갈 수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가격은 어떻게 되니? 자, 가격은 어떻게 상승하니?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 양도 증가한다는 것도 꼭 뒤에 보셔야 돼요. 그럼 가격은 상승하는데 어떻게 상승하니? 양은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하니? 똑같이 가격, 양 이렇게 물어보겠죠. 가격, 상승, 폭을 물어봅니다. 또 양에 대한 걸 물어본다. 이렇게 본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서 있으니까 가격 변화가 더 크죠. 가격은 더 상승하고 양은 덜 증가하겠죠. 근데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것은 덜하는 것은 폭이 커진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커진다. 자, 덜이라는 것은 폭이 작아진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작아진다. 그러니까 폭이 커진다는 것은 요 폭이 커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작아진다는 건 요 폭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옆으로 퍼지니까 양이 더 많이 증가하죠. 자, 누워 있으니까 가격에 대한 건 좀 덜 상승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다 볼 필요 없고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볼게요. 자, 이걸 가려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탁탁 얘기해 보세요. 자, 비탄력적은 서 있잖아요. 가격이 더고 양이 덜. 누워 있으면 양이 더고 가격이 덜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는요, 항상 탄력, 비탄력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가격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 기출문제에서 집을 보게 되면요, 비가더만 좀 암기하시면 돼요. 비가더. 자, 무슨 뜻이냐? 비탄력적일수록 서 있으니까 가격은 더거든요. 이것만 계속 출제가 돼요. 비를 뺐다 넣었다 하거든요. 우리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봐봐요. 자, 이거 이제 돌려냈는데, 자, 요 세 번째 지문은 제가 우리 기출 나왔던 걸 좀 돌려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이 증가 시 상대편의 탄력도에 따라지는데,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요게 비탄력 쪽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탄력성이 작다 나왔어요. 그럼 비탄력 쪽이죠. 탄력성이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클수록이라는 건 탄력적이죠. 누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편이 누워 있다 보니까 양의 변화가 더 큰 거죠. 가격 변화보다. 그럼 가격 하락폭이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진다로 가져야죠. 작아진다. 양의 폭이 커진다 이렇게 가졌어야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예상 문제로 우리가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들어가시는데요. 일단 출제 포인트로 가볼게요. 가격과 양이 더 또는 덜이냐. 그럼 한 놈이 변할 때 다른 한 놈이 탄력적일 때와 비탄력적일 때 더와 덜이죠. 그럼 탄력적인 거는 누워 있으니까 완만하니까 가격은 덜이고 양의 변화가 클 거고요. 비탄력, 그럼 탄력적인 가격 변화폭은 작아지고, 그죠? 가격은 덜이니까 더 작게, 양은 변화폭이 커진다, 더 크게 변한다는 거죠. 비탄력적은 가파르죠. 그럼 가격은 더, 우리가 그래서 비가 덜하는 게 많이 뜨거든요. 양은 덜 변하고요.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폭이 크고요. 양의 변화폭은 작다. 그래서 더 크게 가격 변화가 크기 때문에 더 크게 상승한다. 양은 더 작게 상승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폭이 나왔기 때문에 폭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덜하는 것은 폭이 커지고요. 덜은 폭이 작아진다. 이렇게 정리해 줘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정답은 여러분들 제가 4번이라고 했죠. 완비였을 때는 양이 변하지 않는 것이지 가격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는데 일단 1, 2번은 좀 괜찮죠. 근데 3번이 제가 나왔던 감정평가를 양까지 다 설명을 할 텐데 가격만 떴죠. 우리 시험 문제는. 그래서 한번 답은 뭐 4번이라는 걸 알고 계신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스피드예요. 일단 아까 완자는 옆을 찍어보니까 가격 변화가 없을 것이고요. 비가 더라고 하시죠. 비가 더. 그럼 옳은 지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비를 뺐다 넣었다 이렇게 출제원을 하거든요. 기준문제. 그럼 비탄력 쪽은 서 있잖아요. 서 있으면 가격이 더 우리가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리고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더 상승하겠죠. 그죠? 그럼 그래프로 또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요거 갈까요? 공급이 증가한다. 가격과 양이다. 자, 공급이 증가한다. 가볍게 그래프를 그려도 좋아요. 이제 우리가 항상 비가 더라는 걸 암기하셨으면 벌써 느낌이 확 오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비탄력 쪽은 가파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공급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양은 무조건 증가를 해요. 양은 무조건 증가합니다. 가격은 상승을 하죠. 근데 가격은 이게 더 상승하죠. 비가 비탄력적이니까 가격은 더 내린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내리고 양은 증가하겠죠. 가격은 더 내린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번 그려본다면 그래프 다 그려드릴게요. 많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럼 가격과 양이 있다. 그럼 수요가 증가된 상태에서 자, 공급의 탄력성이죠. 비탄력적, 비가 더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양은 무조건 증가할 거고요. 가격도 상승을 하죠. 근데 가격은 더 상승하죠. 크게.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자, 근데 3번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양도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시험 문제를 뺏겨서 가격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기술 개발로 공급이 증가했어요. 딱 이렇게 가격과 양에서 공급이 증가했다. 이렇게 그려보시는 거죠.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상대편이 어떻게 돼요? 수요가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비탄력적입니다. 이게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작다라는 것은 서 있잖아요. 비탄력적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손 들어보시면 가격폭이 크고 양의 폭이 작아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을 내립니다. 내리고요. 양은 따라서 증가를 하겠죠. 균형적인.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가격 하락폭은 커진다 맞죠?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양도 나온다면 양의 증가폭은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로 가셔야죠. 양의 증가폭은 작아진다. 증가폭은 작아진다. 여기까지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양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꼭 체크를 하세요. 그죠? 양도까지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번이 썼는데 1, 2, 3, 5번까지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만 틀었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데,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저도 이제 그 오프라인, 온라인 다 강의를 하면서 오프라인은 이제 직접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좀 빠르겠어요? 그럼 완전히 빠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완전 한쪽이 불변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완전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비냐 아니면 탄력적에 따라서 더냐 덜이냐 폭이 커지냐 작아지냐를 연습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완전을 먼저 보시는 게 더 수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론이고요. 계산 문제로 이제 가죠. 자, 여기는 이제 어차피 천천히 갔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자, 계산 문제가 이제 마지막 탄력성이에요. 여기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기본 공식하고 계산 문제인데 이 계산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이건 매년 출제돼요. 딱 요번 여기 30일 때 안 나오는데 그래서 가격과 소득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격과 교차를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과 교차, 그 다음에 다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신 김에 자 여기 이제 기본적인 걸 보고 다음 시간 넘기겠는데요. 탄력도의 기본 공식과 탄력도의 계산 문제입니다. 자, 아까 정성적이 아니라 정량적이라는 거 공부했고요. 항상 A에 B에 탄력성 끌면 자, 요게 내려가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가격에 대한, 소득에 대한, 교차에 대한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가수를 이렇게 암기하세요. 소수, 교수. 그래서 가수의 소수는 거의 교수가 이제 다 가수다. 이렇게 해서 가수의 소수는 교수다. 이렇게. 교차라는 것은 해당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J에 대한 수요의 교차 따라서 나왔다. 그럼 XJ의 가격에 대한 것이 내려가겠죠. 다른 가격이 교차로 내려가서 크로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같이 움직이냐, 반대로 움직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탄력성은, 자, 우리가 가격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은 1위 기준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자, 어떤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 같은 방향 플러스 반대 방향 마이너스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A에 B, 그러면 B가 항상 내려간다. 가격이면 가격, 소득이면 소득, 교차면 다른 지역의 가격, 공급도 가격이 내려가죠. 그 다음에 A가 보통 양이 다 올라가겠네요. 그죠? 양이 다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셔야 우리 계산 문제를 또 수월하게 풀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론이에요. 이론. 소득 탄력성은 어떻게 방향에 대한 거를 정렬중이라는 걸 어떻게 가냐. 그래서 우리가 정렬중이라는 것은 소득, 정렬중. 그래서 같이 움직이면 정상제,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제, 변화가 없으면 중간제죠. 탄력성이 제로라는 뜻이거든요. 이 중간제 소금과 간장이에요. 내가 소득이 높아졌다고 해서 소금이나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대체제는 뭐 아파트와 단독.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다주택에 대한 것이 늘어났다. 그럼 대체제고요.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만 중요한 설탕도 줄어들었다. 그럼 보완제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독립제면 아예 변화가 없다는 것은 커피에 철강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제로다. 이렇게 해서 정렬중은 소득이고요. 대보독은 다른 지역의 가격이다. 특히 아까 서 있는 거는 아까 물리적이고요. 단기, 장기잖아요. 공급은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나가기 전에 항상 이 가격 탄력성이라는 공급의 탄력성은 1위 기준이다. 그래서 단위 탄력성이 1이면 2는 탄력적, 0.5는 비탄력적. 그러니까 수요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0과 비교한다. 그래서 얘는 어떤 크기가 아니라 방향,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다.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계산을 보실 때, 자, 만약에 가격 탄력성이다 하면 요게 내려가고요. 수요량이 올라가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가수라고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가격 변화에 대한, 자, 우리가 항상 뭐뭐에 대한 뭐뭐이 중요하잖아요. 뭐뭐에 대한, 분모에 대한 분자죠.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가격도의 값은 절대값을 취하면 항상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격이 상승하면 양이 감소하는 거는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값은 크게 구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 1을 붙여서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간 김에 이 정도 보시고 이제 우리
그 소도 탄력성으로 들어가는데 가격 탄력성은 좀 전에 했잖아요. 근데 소도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충분히 수요급이 조금 많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EBS 강의를 할 때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경제론이 특히 수요급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충분히 우리가 아까 봤기 때문에 앞쪽에서 가격 탄력성이 5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소도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계산 문제를 갈게요. 이 계산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소도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의 이론을 알아야 계산 문제를 풀거든요. 이 2가지. 그래서 이 2가지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럼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계산 문제 작년에 나왔던 걸 들어가도록 하죠. 이게 가장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아마 3, 4월 달에는 다변화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어떻습니까? 문제풀이반도 아니고 요약 강의다 보니까 제가 가장 잘 나오는 6문제를 다 선별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 문제만 풀면 된다. 그래서 일단 다음 시간에는 요 2가지를 설명하고 충분히 암기 기법도 가르쳐드리고 그다음에 요 계산 문제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계산 문제는 무조건 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가시죠.